자, 불확실한 정보가 사회를 막 뒤흔들 때 국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수백 년 전 조선의 귀신 소동 기록을 통해서 이 아주 현대적인 질문에 대한 정말 놀라운 힌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옛날 귀신 얘기가 지금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피드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귀신은 오늘날의 가짜뉴스와 똑같습니다. 실체는 없는데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자라면서 사회 전체를 감염시키는 그 메커니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소름 돋게 똑같거든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밤중에 수도 한복판에 정체불명의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이게 그냥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으스스한 괴담 수준이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공포가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죠. 시장은 멈춰서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심지어 이걸 정치적인 불길한 징조로 막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진짜 있냐 없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로 인한 사회적 혼란, 이건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바로 그 국가의 정책 결정자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결정 하나에 나라의 안정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의 제1목표, 대체 뭘까요? 진실을 파헤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 안정을 되찾는 걸까요? 근데 이게 딜레마인 게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나섰다가 국가가 귀신 진짜 있나 봐 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면 공포가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렇다고 모른 척 하자니 저 무능한 정부 하면서 민심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선택지가 한 5가지 정도 있겠네요. 귀신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한번 파헤쳐 본다. 아니면 소문 퍼뜨린 사람 찾아서 엄벌에 처한다. 그것도 아니면 제사를 지내서 사람들 마음을 좀 달래준다. 아니면 아예 야간 총행 금지하고 순찰을 빡세게 돌린다. 마지막으로 그냥 무시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카드를 뽑으시겠어요? 왜 그 선택을 하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조선은 과연 어떤 정교한 전략을 썼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가 한 선택이랑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조선의 첫 번째 수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진짜 있나 없나 그 실체를 쫓지 않았어요. 대신에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 현상 자체에 집중한 거죠. 실록 기록 그대로예요. 요사스러운 말을 금해서 정보가 더 퍼져나가는 걸 막는 것. 이게 사회 전체가 패닉에 빠지는 걸 막는 첫 단추라고 본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현상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걸 막았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봐라, 귀신이 나타난 건 다 임금이 부덕해서다 라던가 나라 망할 징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짜이는 걸 원천 차단한 거죠. 괴이한 현상을 너무 믿지 마라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위기가 정치 문제로 번지는 걸 막아낸 겁니다. 와,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해결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문제를요,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다시 말해, 귀신 문제를 치안 문제로 프레임을 바꾼 거죠. 기록에도 나오잖아요. 야간 통행을 엄격히 하여 떠도는 말을 진정시켰다. 그러니까 명분은 도둑 잡는다인데 이걸로 귀신 소동까지 잠재우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조선의 위기관리 알고리즘이었던 겁니다. 소문과 불안이라는 입력값이 들어오면 판단은 보류하고 확산은 막고 질서는 유지한다는 프로세스를 돌려서 사회 안정이라는 결과값을 딱 내놓는 거죠. 여기서 국가는 진실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관리하는 매니저라는 자기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혹시 맨 처음에 팩트체크부터 해야지 하고 사실 규명을 선택하셨나요? 만약에 그때 조선이 공식 조사팀을 꾸려서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행동 자체가 와, 정부도 인정했네. 귀신 진짜 있나 봐 하는 소문을 더 키우는 불쏘시개가 됐을 겁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전략적 무대응 혹은 이렇게 문제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수백 년 전의 위기 대응 매뉴얼, 이게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만나는 그 귀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귀신은 바로 가짜뉴스, 음모론,
온라인상의 집단 히스테리 같은 것들이죠. 조선의 해법은 여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나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가짜 정보 같은 거요. 이럴 때 그거 아니야 하고 팩트체크로 반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정보가 퍼져나가는 속도 자체를 늦추고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이라는 진짜 문제를 관리하는 거예요. 결국 최우선 목표는 진실 규명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를 그냥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선왕조실록을 더 이상 역사책으로 보지 말고 500년 동안 쌓인 거대한 위기관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귀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정보가 터졌을 때 국가라는 시스템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수많은 행정 판례들,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배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은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미래의 위기를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강력한 시뮬레이션 도구인 셈이죠. 역사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진 않아요.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의 위기를 예행 연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역사를 읽어야 하는 가장 현대적인 이유가 아닐까요?